1996년은 빈스 맥맨이 자신이 WWF를 이끄는 중 맞이할 두 번째 위기가 시작되는 해였다. 빈스의 1984 체제로 WWF는 전국 진출 프로젝트에 나섰고 이후 줄곧 단체의 거대화, 전국화를 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프로레슬링 비즈니스 최강 조직이었던 NWA계 단체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 차례로 활동 정지, 즉 붕괴해갔다. 또 다른 북부의 메이저 단체의 AWA도 1991년 부산, 텍사스 톤 에리도 캐리 폰 에릭의 아버지 프리츠 폰 에릭이 이끌던 텍사스 주 댈러스의 WCCW는 테네시 USWA와 합병하며 살 길을 모색했지만 결국 1994년을 끝으로 정기 흥행이 막을 내렸다. 이제 WWF에게 있어서 라이벌 단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미디어의 제왕 테드 터너가 도산 직전이던 NWA 크로켓 프로모션을 매수하여 1988년 11월에 탄생시킨 WCW만 남게 되었다. 테드 터너는 WCW를 탄생시킨 뒤 직접 빈스에게 전화를 걸어 나도 레슬링 비즈니스 동료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참고로 빈스는 1996년부터 시작된 WCW 패러디 드라마에서 테드 터너의 패러디인 빌리오네어 테드를 통해 1. 레슬링이라는 말을 사용해 조롱하기도 했다. 스테로이드 파동으로 단체 소멸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WWF가 벼랑 끝에서 사태를 수습하는 동안 1980년대 WWF의 절대적인 주역이었던 헐크 호건과 마초맨이 1994년 잇따라 WCW로 이적했다. 두 사람 모두 계약 연봉이 WWF 시절의 3배라는 소문이 돌았다. 여기에 WCW는 WWF의 먼데이 나이트와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WCW 먼데이 나이트로를 론칭. 황금 시간대 방송인 나이트로의 방송국 TNT는 매주 $400,000 이상의 제작비를 방송에 집중 투하했다. 하우스쇼 흥행이 어느 정도 유료 입장객을 동원하는지, 어느 정도 흥행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는 WCW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빈스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협은 WCW의 이 다른 노선이었다. 1월 21일 로얄 럼블 다음 날 WWF는 캘리포니아 스타턴으로 이동. 1월 22일, 29일, 2월 5일 이렇게 3주분의 럴을 촬영했다. 로얄 럼블에서 우승하고 레슬매니아 12 메인 이벤트 출전권을 획득한 숀 마이클스는 이날 파트너 디젤과의 콤비를 부활. 악영미가 풍기는 선역이라는 이전에 없던 포지션을 선보이는 한편 클릭의 정치력 역시 과시해 보였다. 2월 5일 러 방영분에는 새로운 WWF 커미셔너로서 로디 파이퍼가 방송에 게스트 출연했다. 빈스는 호건의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파이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1월 로얄 럼블과 3월 레슬매니아에 끼인 형태로 2월에 미니 PPV 인유어 하우스 6가 2월 18일 개최되었다. 이날의 라인업은 레이저 라몬 대 1,2,3 키드, 트리플 H 대 듀크 드로즈, 요코주나 대 데이비 보이 스미스, 숀 마이클스 대 오웬 하트, 브렛 하트와 디젤의 WWF 챔피언십. 이렇게 총 5시합으로 메인 경기는 케이지 매치로 준비되었다. 빈스는 레슬매니아 12 브렛 하트 대 숀 마이클스의 WWF 월드 챔피언십 매치를 뉴제너레이션 노선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했기에 WWF의 장편 드라마는 로얄 럼블을 기점으로 숀 마이클스 정권 탄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4시합에 라인업된 숀 마이클스와 오웬 하트의 싱글 매치 입장신에 숀 마이클스가 인유어 하우스 이벤트 로고가 디스플레이된 세트 위에서 와이어 로프를 이용해 경기장 상공에서 내려오는 연출도 그중 하나였다. 캘거리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던 오웬 하트는 형 브렛과의 인연이 넘는
대립 스토리를 통해 메인 이벤터 클래스의 악역 포지션을 손에 넣었지만 레슬매니아 12의 핵심 인물이자 말하자면 대권 주자인 숀 마이클스와의 싱글 매치라는 상황에서는 역시 아무래도 당하는 족을 연기해야 했다. 숀 마이클스는 스위친 뮤직으로 오웬에게서 승리를 거둔 후 지난 로얄 럼블 때와 마찬가지로 링 위에서 또다시 댄스를 선보였다. 메인 이벤트에 라인업된 브렉과 디젤의 케이지 매치에서는 시합 시작 후 19분이 경과했을 때 링 바닥을 뚫고 언더테이커가 나타나 디젤을 끌고 가버렸다. 브렛은 이 틈을 타 장외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벨트를 지켜냈지만 시합 종료 후에 링 안을 차지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언더테이커였다. 11월 서바이버 시리즈에서는 챔피언에 등극했지만 디젤의 연속 파워밤에 KO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1월 언더테이커와의 대결에서는 디젤이 난입해서 시합을 망치고 이번 디젤과의 케이지 매치에서는 언더테이커가 난입했다. 세 시합 모두 결과적으로 브렛 하트의 승리로 끝이 나기는 했지만 관객들의 시선은 누가 뭐래도 언더테이커와 디젤에게 집중되었다. 모든 시합이 끝나고 3월 31일 레슬매니아 12에서 디젤과 언더테이커의 시합이 펼쳐질 것이 정식 발표되었다. 브렛 하트는 PPV에서의 타이틀 매치 두 시합이 모두 결과적으로 디젤과 언더테이커 대립 드라마의 예고편으로 쓰였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와 당혹감을 느꼈다. 한편 2월 18일 인유어 하우스 6가 끝나고 다음 날인 2월 19일로 2월 20일 WWF 슈퍼스타즈 이렇게 이틀간의 TV 녹화를 마지막으로 레이저 라몬이 WWF 링에서 돌연 모습을 감췄다. 레이저 라몬은 WWF와의 5월 말일 계약 종료일까지 기다렸다가 라이벌 단체인 WCW로의 이적을 결심하고 있었다. WWF 퇴단의 이유는 양복쟁이들과의 충돌로 여겨졌다. 여기서 말하는 양복쟁이의 답이 빈스 맥맨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빈스와 레이저 라몬은 그때까지도 몇 번인가 사무실을 완전히 잠그고 밀실 미팅을 해왔지만 레이저 라몬은 계약갱신을 희망하지 않았고 빈스도 역시 어떻게 해서든 그를 적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WWF 측은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2월 19일부로 레이저 라몬에게 6주간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프로답지 못한 행동이란 약물 테스트 통과에 실패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레이저 라몬은 이 시기에 약물 테스트에 실패했었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3월 31일 레슬매니아 12에서의 레이저 라몬 대 골더스트의 매치도 취소되었다. 빈스는 어차피 떠날 레이저 라몬을 레슬매니아에서 활용하고 싶지도 레슬매니아 출전 보너스를 주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WWF 연간 최대 이벤트인 레슬매니아의 공식 라인업에 대회 직전 변경점이 생겼다는 사실은 레이저 라몬의 퇴단 소동이 빈스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레이저 라몬의 퇴단, WCW 이적은 숀 마이클스, 디젤, 1,2,3 키드, 트리플 H, 레이저 라몬이 모인 그룹 클릭의 해체를 의미했다. 당시 숀 마이클스는 선역, 레이저 라몬은 악역의 향기를 풍기는 선역, 1,2,3 키드와 트리플 H는 완전한 악역, 디젤은 스토리라인상 선역이기도 하면서 악역이기도 한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상황이었다. 멤버 5인의 포지션과 캐릭터는 미묘하게 달랐지만 빈스와의 협상에 있어서는 언제나 5명이 하나의 파벌로서 행동하고 백스테이지와 링 위에서도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해왔다. 클릭에게는 속하지 않는 메인 이벤트 그룹의 브렛 하트와 언더테이커는 클릭과는 선을 긋고 그들의 정치력 행사를 부정하는 입장에 섰다. 당시 백스테이지의 인간관계는
TV 속 스토리라인과 매우 닮아 있었다. WCW는 레이저 라몬뿐 아니라 PJ 123 키드와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 물밑에서는 WWF 월드 챔피언 브렛 하트에게도 접촉하고 있었다. 미디어의 제왕 헤드 터너 그룹의 자본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선수 빼내오기라는 WCW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WWF 백스테이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WWF 계약 선수들 중에서 대우의 불만을 느끼고 있던 선수들은 WCW라는 언제든 교섭이 가능한 옵션의 존재를 알아버리고 말았던 것이다.